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결혼 그리고 나홀로 국제결혼이라는 디렉토리에서 험한 세상에 내 둥지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렵다. 그리고 앞길이 막막하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는 세상은 항상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시절이 우리는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상태가 그래도 양호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세상살이는 험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런 자신의 종을 보존을 시키고 또 이어나가고 번영과 번창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모든 생명체를 보면은 나름대로 종을 이어가고 그 이어가는 종이 번창해서 끊기지 않는 그런 방식들을 잘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도 이렇게 험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길게 보존하고 또 생명을 길게 보존하는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또 행복해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번창을 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강구한 그런 방법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요즘이야 세상 구조가 물질이 풍부하고 손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가는 가운데는 번창과 번영을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정보가 풍성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까요? 그것도 혼자서? 이런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철학자라든지 이런 선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어가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해하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가 바로 요즘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을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거나 그런 생활 태도를 버리고 순간순간을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순간순간을 짜릿하게 이렇게 보내는 데만 몰두하게 된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결혼을 하질 않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언뜻 보면은 나를 위하기 위해서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 그런 생활에 빠져들어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기 위해서 남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헤어져.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10살만 돼도 애들이 철이 있었는데 요즘은 70살이 돼도 철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철이 없다는 거는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다, 무섭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 숟갈만 들면은 저절로 밥이 들어오고, 심심하다, 문 밖에만 나가면 저절로 재미가 있어지고,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궁핍한 시절에 태어나야지 철이 들지만 지금처럼 물질이 풍부하고 정보가 풍성한 시절에는 절대로 철이 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아무리 정보가 풍부한 그런 시절이라고 해도 그게 다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아무리 정보가 풍성해도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있어야지. 쓸데없는 거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인생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알고 그대로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려면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야만 더 행복해지고 더 번창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결혼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행복과 불행이 엇갈리게 되는 것이고, 번창과 번영, 그 다음에 궁핍과 몰락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의 자격이 과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가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이 부족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단하게 살아야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물질이 풍부하고 정보가 풍부해서 가장의 자격만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면은 많은 물질을 금세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금세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것은 정말로 요즘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그 댓글을 읽어봤더니 총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씀씀이가 크고, 그리고 기혼자인,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안 갚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런 정도라면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아무리 먹었어도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인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왜 돈을 더 많이 쓰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하더랬지 혼자 살다 보니까 이 고단함,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돈이라도 안 쓰면은 불안해서 어떠지를 못하는 거니까 잡히는 대로 돈을 쓰고 보는 겁니다. 나중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철없는 애들이라면 몰라도 어른이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정신병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로 결혼을 했다. 가장의 자격이 없는데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시대라 지금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자기가 필요한 돈은 꼭 쓰고 필요하지 않은 돈은 모을 줄 아는 그런 생활 태도를 유지해서 재물을 불려야죠. 재산을 만들어야지 배우자가 올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있는데 여자가 재산을 싸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과 그런 분간을 못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결혼을 해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배우자는 인생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가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불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의 자격을 가지려면은 아무리 물질이 풍성한 시대고 정보가 풍부한 시대라도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만 누구를 데려다가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가정이 그래도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순간순간 때우면서 인생을 심심풀이로 사는 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여자가 고단하게 살면서 애를 써줘도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지가 기분 좋으니까 같이 웃어주고, 그러나 지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여자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성질을 막 내고 막말해내고 이런 철없는 행동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여자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가 그렇다면 남자가 또 실망하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는 철이 든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잘 살겠지 라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 때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순서를 망각해가지고 돈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험한 세상에 내 둥지를 틀어서 그 둥지 속에서 행복을 갖고 나가려면은 바로 둥지를 만들려고 하는 둥지 주인의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지금은 과거와 달리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체가 느끼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춘 가장이 이끄는 그런 가정은 물질이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금세 나름대로의 의식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금세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금세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이런 거를 일일이 나열하기가 참 거북스럽고 부끄러울 정도로 추잡한 일들이 많은 것이 요즘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런 가장의 자격을 갖췄다고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빨리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데 아직은 돈이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질 못했다 하면은 돈을 더 모으셔야 됩니다. 더 아끼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데도 내가 바라는 만큼이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국제 결혼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시더라도 철이 든 한국 여자를 찾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자세로 찾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 같이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대학교 갈 때 같이 대학교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혼도 결혼 정년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해야지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인생살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결혼 정년기의 젊은 분들이라면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가정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게 바로 애국하는 겁니다. 뭐 1번째 물건 안 팔고 북한 어쩌다고 성토하고 이런 것만 애국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애국하는 일이 그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